이번에는 페이지 81페이지 명제의 증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명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선 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증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정의가 무엇이냐, 증명이 무엇이냐, 정리가 무엇이냐. 정의라는 것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는 B다 이렇게 그 A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풀어놓은 것을 정의라고 보면, 정리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특징입니다. 특징. 그다음에 성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밑에 나온 것처럼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이다, 뭐뭐이다 라고 나오죠. 이거를 우리는 정의라고 부르고요. 하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이등변 삼각형은 이름 자체가 이등변입니다. 이변, 두 개의 변이, 등자는 같다 이런 거죠. 뭐 쓰이는 게 등호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 두 변이 같다라는 말에 정의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변이 같을 때 얘를 수직으로 쭉 내려주면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과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나누어진 삼각형이 같다,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각이 이렇게 같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같은 두 변의 양 끝각이 같게 되는 이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우리는 정리라고 부르고요. 무슨 정리가 있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이 성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뜻이다, 이등변 삼각형의 뜻을 말해주는 거고, 정리는 이등변 삼각형이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죠? 파생되는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정의라는 것은 뜻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리라는 것은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본 개념, 기본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정리는 성질이기 때문에 참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기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다 이라는 것입니다. 배웠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학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초중등, 고등까지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수학자나 과학자처럼 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즉, 수학자 사이에서 참임이 증명된 것들 중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거, 기본인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과정이고요.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더 학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박사 과정이나 더 높은 과정을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수학적인 걸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의와 정리고요. 이 정리를 이용해서 간단한 것을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 우리가 배우는 수학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명이라는 건 뭐죠? 증명이라는 것은 밝혀내는 겁니다. 밝혀내는 걸 우리는 증명의 뭐 사전적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증명이라는 것은 그 한자로 증명이라는 것은 밝혀내는 것이다. 뭐라고?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밝혀내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죠. 이 근거가 뭐다? 바로 근거가 정리, 즉 성질과 특성을 이용하여 이거
이용하여서 밝혀내는 것이다. 뭘 밝혀낸다? 참과 거짓.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그렇죠? 정리죠, 정리. 참임을 밝히는 거, 설명하는 거, 밝히는 것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한다. 참과 거짓을 밝혀내는 것. 그렇죠? 필요한 건 뭐다?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 바로 근거, 정리입니다, 정리. 혹은 정의나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밝혀내야 된다. 얘가 하나 더 있으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 어떤 사각형이다, 뭐뭇이다 라고 하면 정의 뜻을 말하고요.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것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뭐가 돼 있냐?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은 두 변이 마주보는 두 변이 이렇게 평행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여기 대각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을 그리면요, 그렇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이 생기는데, 이 마주변인 길이가 같아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은 서로 평행하게 자르기 때문에 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합동이 나옵니다. 합동.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특징이 생기는 거죠. 이걸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신기하게도 이 이등변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은 우리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설마 초등학교 때 배웠겠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중학교 때 다시 한번 배우고요. 명제의 증명을 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명제의 증명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귀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대우를 이용한 거는 우리 앞에서도 있죠. 명제 PQ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므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명제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 대우, 그쵸? 그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이때는 어떨 때 쓰입니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죠? 그냥 명제가 참임이 잘 안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아니면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다면 사실 0이 아니면 뭐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느는 0이면 느는 0이다에 익숙하지 0이 아니면 0이 아니다. 이럴 때는 잘 안 보이고 헷갈려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어, 대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의 부정이 앞으로 가죠. 마이너스 3이면 이거의 부정을 써주시면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쉽죠. 우리 이거 대입에서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x가 마이너스 3 대입시켜주면 성립하네? 애가 뭐가 된다? 참임이. 그래서 명제가 참임이 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한다?
대우를 통해서 참임을 밝혀내면 됩니다. 이 참임을 참과 거짓을 밝혀내는 게 바로 어렵잖아요. 뭐라고요? 바로 증명이라고요. 근데 이번 이제 대우를 이용한 건 앞에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기류법이 좀 어렵습니다. 기류법은요, 이제 처음 배우는 건데, 기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 말 자체가. 쉽게 표현하자면 결론을 부정하여서 그 결론이 안 맞으면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우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A는 B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결론입니다. 얘가 맞으면 참이고요. 틀리면 거짓이 되는 게 원래 명제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규律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규律법은 A는 B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부정합니다. 얘가 맞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맞으면 이제 이 명제 자체는 거짓이 됩니다. 참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A는 B다 라고 했는데 A는 B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부정했더니 이게 맞아버렸어. 그러면 A는 B다 라는 게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된다는 의미예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맞으면 원래의 명제가 뭐죠? A면 B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래의 명제가 거짓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틀리면 뭐가 된다? 원래의 명제가 참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결론의 부정을 모순이 생기는 것이 뭐야? 틀리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화살표까지 보고 나서 예를 들게요. 명제의 대우를 구할 때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실수 XY에 대하여라고 한다면 얘는 가족 또는 결론도 아닌 전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전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Y에 대한 조건, 즉 가정도 결론도 아니다. 그렇죠? 이 대우를 구할 때에도 이 조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대우는 낫 가정 우선 다시 써볼게요. 명제는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건데 얘를 대우로 바꿔주면 낫 결론은 낫 가정이다. 즉 대우가 되면서 바뀌는 거는 결론과 가정뿐이지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전제 뭐뭐 실수 x, y라는 xy에 대한 범위에 대한 전제는 변하지 않는다. 결론과 가정만 변한다. 그래서 결론과 가정만 낫을 붙여준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 아까 기류법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류법. 우선 1은 홀수다. 이면 홀수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류법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1이면 홀수가 아니다.
이 말은 뭐죠? 1이면 짝수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짝수는 우리 어떻게 돼 있죠? 이게 2 곱하기 자연수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수 1, 2 쭉 곱하죠. 이게 짝수죠. 그러면 2 곱하기 자연수는 1이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이다. 자연수는 나눠주니까 2분의 1이다. 뭡니까? 자연수가 2분의 1인 게 이게 모순이죠. 모순이다. 모순이므로 x는 아니라 1은 짝수이다는 거짓이고, 따라서 1은 홀수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기류법입니다. 그래서 기류법의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결론을 부정하세요. 처음에 명제로서 1은 홀수이다 명제가 나오면 결론을 부정하세요. 결론. 그래서 1은 홀수가 아니다, 즉 짝수이다 놓고요. 그다음에 짝수의 성질을 해서 그 성질에 맞냐, 맞지 않죠? 무슨이 생긴다. 그러면 거짓이므로 따라서 홀수이다. 이게 뭐가 된다? 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론을 부정해라. 그리고 좀 외워야 될 게 정의, 즉 특징, 짝수의 특징 같은 경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류법은 좀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이 있는데, 기류법을 하는 대표적인 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설명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 not Q이면 not P도 참이므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면 된다. 증명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었네요. 자연수 A, B에 대해서 이건 이건 전제입니다. 전제는 위에 본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A, B가 홀수이면 이게 가정, 이게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게 결론이죠. 그죠? 이 명제의 대우는 가정은 변하지 않고 A, B 모두가 홀수이면 A, B는 짝수이다. 적어도 하나는 모두로 바뀌고요. 짝수는 홀수로 바뀝니다. 그죠? 결론의 부정이죠. A, B는 짝수이다. 아까 A 더하기 B는 짝수가 아니라 홀수의 부정에서 not 가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우의 형태를 갖고요. 보니까 홀수면 짝수다. 1 더하기 뭐 둘 다 1이다 그러면은, 그죠?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가 되죠. 이렇게 참임을 증명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2n 플러스 1 이게 홀수거든요. 더하기 2n 플러스 1은 4n 플러스 2고요. 2는 n 플러스, 잠시만요. 얘를 2로 묶어주면 2n 플러스 1 해서 2 곱하기 자연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 곱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짝수가 된다. 이렇게 사실은 홀수를 2n 플러스 1, 홀수를 2n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서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 사실은 증명은 정확히 뭐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홀수는 2n 플러스 1이 되고 둘이 더하니까 2 곱하기 자연수 형태가 되므로 짝수가 된다라고 증명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규류법은 명제 P에 의면 Q에다해서 우리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P이지만 not Q라는 가정을 하고, 이게 만약에 모순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P이면 not Q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결론은 뭐다? P면 Q이다. 이렇게 참이 돼 버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제의 루트 2는 유리수다.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증명하기 참임은 직접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유리수가 왜 아니죠? 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 했는데 루트 2가 유리수이다라고 하고 모순이 생김으로써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뒤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뒤에 문제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이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서는 증명에서는 지금 정의, 증명, 정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건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좀 이해가 될 것이고요. 기류법은 이번에 새로 배웁니다.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면 주어진 명제, 처음에 이거 주어진 명제라는 것은 처음 명제입니다. 결론을 부정하기 전에 명제는 참임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류법 선생님이 이제 뭐 이 부분이 아니죠. 여기 1이면 홀수에 대해서 예를 들었으니까 좀 감을 찾아보십시오. 그 뒤에 얘가 있으니까 뒤에 문제 정리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기류법 이 정의 같은 경우는 증명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암기와 경험이 엄청 필요합니다. 암기, 경험. 그렇죠? 대부분 나오는 건 나오지만 약간 꽈서 나오기 때문에 암기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